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어서 놀러 와. 안녕하세요. 호호줌마 방송하러 왔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좀 많이 풀린 듯한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손이 너무너무 시렸었어요. 네. 그리고 또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고 해요. 특히 강원 영동과 영남을 중심으로 연일 건조특보가 이어지고요. 크고 작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내일 오전까지 강원 산간의 순간 초속 25m 이상, 영남 지역의 순간 초속 15m 이상의 강풍도 분다고 해요. 이럴 때 정말 산불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또 이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화재 예방에 정말 우리 모두 주의하고요. 오늘과 달리 내일은 서쪽 지역의 공기질이 탁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연 곳이 많겠고요. 하늘의 구름은 거의 지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과 대전 영하 1도 등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낮 기온은 또 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다고 해요. 내일 진주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영상 16도 등으로 내륙의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모레 중부와 전북에 벼락을 동반한 또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여러분 모레 꼭 우산 갖고 이렇게 출근하셔야 될 것 같고 등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벼락이 친다고 하니까 모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봄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또 뭐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그럼 봄은 또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또 봄이 또 좀 멀어지던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좀 걱정도 드네요. 오늘 입학식하고 또 개강하고 개학하고 우리 아들 딸들 오늘 많이 바빴죠. 새로운 학기 새 학년 또 새 학교 또 새로운 이제 과로 또 가기도 하고 선생님 교수님 모두 새로 처음 만나는 분들이 있으셔서 조금 어색하고 참 걱정도 되고 1년 또 어떻게 버티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막 그렇겠지만 네 어쨌건 오늘 하루 무사히 그래도 잘 보내고 우리 아들 딸들 지금 저녁 시간이 됐네요. 내일부터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아마 대청소 같은 거 많이 하고 서로 얼굴 익히고 이름 익히고 선생님 교수님 얼굴 익히고 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건지 간단하게 보통 OT 정도 하는 오늘 그 정도로만 하고 다들 돌아왔겠죠. 엄마도 오늘 좀 아침에 좀 긴장했어요. 그동안에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비대면 수업을 했었고 또 방학이었고 이래서 좀 대중교통 이용할 때 약간 한가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 전면 등교하는 또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와 오늘 아침 큰일 났겠다 하고 막 잠을 자면서도 어제 자면서도 막 오늘 일찍 일어나야 돼 걱정을 했어요.
전에 출근했던 곳은 좀 늦게 출근을 했기 때문에 뭐 관계가 없었지만 지금은 좀 빨리 출근을 해야 되고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굉장히 제일 바쁜 시간에 엄마가 또 출근을 하게 돼요. 집에서 7시에 나가야 되니까 7시에서 8시 반 사이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바쁜 시간대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상하게 오늘 조금 다른 날보다 한 30분 빨리 출발을 해서 그런지 음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많이 바쁘진 이렇게 복잡하거나 막 이렇게 좀 그러진 않고 좀 여유 있게 느긋하게 출근을 했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떻게 잘들 등교하고 또 잘들 다녀왔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또 처음 대학생 된 또 우리 아들 딸들 이렇게 수업 일정 짜는 거 교수님과 이제 대면에 수업 어떻게 해 갈지 걱정도 많을 거고 또 지루하기도 할 거고 또 우리 중학교 이제 올라간 우리 또 초딩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우리 아들 딸들도 또 새로운 곳으로 아무래도 초딩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죠. 중학교는 교복도 입어야 되고 분위기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 고딩으로 올라갔던 우리 아들 딸들 이제 정말 이제 좋은 날은 다 갔어. 이제 수능 볼 때까지 그냥 정말 빡세게 공부해야 돼. 막 이제 한눈 팔 수 없어. 막 그러면서 수능 준비에 그냥 올인을 해야 되겠다고 학원도 다니고 공부해야겠다고 그냥 불태우는 또 우리 아들 딸들 그래요. 새 학기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3개월이에요. 그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지났어요. 3개월인데 우리 아들 딸들은 3개월 동안 어떻게 계획 세운 거 조금이라도 어떻게 조금 이런 거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계획을 못 세운 또 우리 아들 딸들도 있나요? 아유 무슨 계획이야.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계획을 세웠는데 그냥 한 3개월쯤 되니까 또 작심삼일이라고 흐지부지 또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획은 그래도 굳이 세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래도 크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도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이 생각하는 거 뭔가 추구하는 게 있다면 조금 가까이 그래도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우리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왔어. 선거일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분이고 중요한 자리죠.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날인 만큼 많은 관심이 지금 예전만큼 근데 쏟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굉장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좀 조용조용하죠. 그래도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보면 지하철역에 번호 순서대로 날짜 다르게 해서 번호 하루는 기호 1번, 하루는 기호 2번, 그 다음날 기호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이렇게 공약 얘기하고 한 분은 공약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서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번 기억해 주십시오, 막 그러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예전만큼 관심이 없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치기 일수인 것 같아요. 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와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오늘 좀 살짝 미리 좀 우리 알아보고 갈까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당선인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5년 동안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선거운동은 2월 15일 화요일부터 선거 전일인 3월 8일 화요일까지 진행되어 현재도 이제 활발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호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역에서 많이 뵙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 뭐 이렇게 도로에서도 하고 이렇게 선거할 수 있는 공간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악을 좀 바꿀게요. 엄마가 이걸로 할게요. 이번 선거는 2004년 3월 10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표 시간은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지 내에 그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고요. 사전투표가 있는데요. 우리 사전투표는 그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전국 곳곳에 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서 2013년 상반기 재 또는 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다고 해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사전투표와 달리 우리나라의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좀 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2022년 3월 4일 금요일에서 3월 5일 토요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찾아가 투표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곳에 사전투표소가 어디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늘어난 확진자 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들 또 투표하는 방법은요. 코로나19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도 격리자 등 선거권 행사를 위한 활동은 가능한데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3월 5일 토요일과 선거일 3월 9일 수요일 총 2일 동안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그러니까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고요. 이때 확진자 등 투표 안내 문자, 또 SNS, 성명이 기재된 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 SNS 또는 입원 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선거 당일 3월 9일 수요일 투표소는 격리자 등에 한정해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게 되는데요.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해당 시간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다만 농 또는 산촌, 어촌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또는 장애인 또는 임산부 등 그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은 예외가 있는데요. 관할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해요. 코로나19 투표 시간이 연장된 만큼 투표 시간 종료 직후 진행되는 개표도 늦어질 예정이니 여러분들 그것도 또 기억하시고요. 네,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보 또 많이 한번 귀 기울여 이렇게 보시고요.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번에 저기였잖아요. 우리 3.1절이었잖아요. 3.1절 맞죠. 이번에 우리 3.1절 3.1절
어디 있지? 여기 있다. 네. 오늘이 3월 2일이고 어제가 3일절이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도 어제 3일절이라서 쉬었는데, 아이고, 어머머, 미안해요, 제가. 아이고, 저코프리즈님,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와. 엄마 보러 왔구나. 아, 제가 창을 안 보고, 음악, 이렇게 그 창만 띄워놓고 있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아직. 주거지가 달라서 사전투표를 해야 할 것 같다고요? 어서오세요. 우리 0826님. 반가워. 엄마 보러 왔구나. 어서와. 거주지가 다르시구나. 네. 라디오 문자 보내는 거 좀 채팅 보냈어요? 크크크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뭔가 안 좋으신 일 있으셨나? 우리 프리즈님? 제가 잠깐 갔더니 뭔가 드시고 씁쓸한 뭔가를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분위기가 조금 아이고 괜히 내가 가서 인사하면 좀 약간 좀 그럴 것 같다 해서 인사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냥 조금 듣방만 하다가 왔죠. 네네네. 아 그랬어요?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요즘 방송 열심히 잘하고 재밌게 잘하고 계시던데? 그리고 또 게임 하시면서 음악을 굉장히 막 다양한 음악을 이렇게 해서 저는 게임은 그렇게 즐겨 하지 않지만 음악을 들으러 저는 또 가끔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 참 좋다. 이렇게 음악 게임 잘 모르고 아니면 잘 안 봐도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그냥 채팅도 보면서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굿 아이디어. 막 저 그러면서 가끔 득방 잘 하거든요. 음악 들으러 잘 가요. 네네네. 아이고. 네, 그럼 고민이 뭐 어떤 고민이 또 있으세요? 우리 프리즈님. 너무 막 즐겁게 방송을 잘하셔서 아유 잘하고 계시네. 그리고 제가 막 뿌듯한 느낌? 마음이 막 그랬는데 우리 프리즈님이 상처를 크게 받았는데 그걸 돌려줘야 할까요? 상대방에게요. 그분이 가까이 계시나요? 매일 만나는 분인가요? 부딪히는 이게 이게 매일 보기 싫어도 왜 매일 또 봐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사람? 아이고 또 상처를 크게 받으셨구나. 아이고 어떡해. 우리 또 프리즈님 이렇게 그 목소리는 굉장히 막 이렇게 터프하신 것 같고 그런데 속된 말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대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자주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인가 봐요. 글쎄요. 용서라는 건 용서하는 마음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좀 그 상처를 받아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 속상한 마음을 이 화가 나는 마음을 똑같이 이렇게 갚아주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해주면 또 내 마음이 또 편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또 상대방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용서는 솔직히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모른 척 쟤는 원래 저런 애야 라고 모른 척하고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용서하는 마음이란 게 너무 힘들거든요. 내 마음을 내 속상한 마음을 다 놔두고 내려놓고 상대방을 다 100% 받아들여 주면서 그래 너 그렇게 해 그래 내가 다 이해할게 내가 다 그래 이렇게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런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은 너무 용서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이 표현을 그래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똑같이 상처를 주는 건 아니고
내 마음이, 내 기분이 이렇다, 내 마음이 이랬다. 그런 거는 상대방에게 좀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속 내가 상처를 받는지 모르게 그 상대방은 계속 저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나한테. 예. 결국 계속 상처를 받게 되겠죠. 꼭 뭐 이렇게 복수를 한다거나 용서를 한다거나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러한 일로 내가 상처를 좀 받았다라고 딱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기분이 안 좋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기분이다, 뭐 표현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금 답변이 됐나요, 우리 프리즈님? 제가 좀 속 시원하게 어떻게 막 이렇게 해결책을 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이 용서하는 마음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쵸? 복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일순간 그 순간은 조금 후련할 수는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이미 내 마음속에 다 답이 있어요. 우리 프리즈님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어요. 복수를 하는 게 좋을까?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게 좋을까라고 이미 답이 다 들어있어요. 마음에 한번 딱 귀 기울여 보시면 이미 답이 나와 있을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데 상대방에게 꼭 한 번쯤은 우리 프리즈님이 이렇게 속상한 마음, 이래서 이런 걸로 좀 힘든 마음은 표현을 꼭 한번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그걸 몰라서 계속 우리 프리즈님에게 계속 반복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프리즈님이 계속 그럼 또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호엄마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호엄마가 이제 그 오랜 직장생활 하던 곳을 놔두고 이제 좀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또 어디든 가면은 좀 텃세라든가 아니면은 좀 본인이 더 이렇게 오래되고 나이가 더 많다거나 경력이 더 많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호엄마처럼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좀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다독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자기는 우월하다, 우월주의 약간 빠져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오래됐고 이 일을 굉장히 오래 해왔고 뭐 그 한 직장에 오래 있었고 저보다 나이도 많고, 제가 좀 어려 보여서 그런지 나이도 많고,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시어머니 같이 사사건건 저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업무 다 파악하고 나 다 알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초심이라 그러죠. 저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서 처음 OT 다 배우고 해서 초심점을 갖고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미 오래돼서 노하우는 이제 있겠지만 그게 약간 사라진. 네네. 그래서 본인이 굉장한 우월주의에 이렇게 좀 그런 데 있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하고 안 부딪힌 사람이 없어요. 다 한 번씩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가자마자 저에게 그냥 내내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내만 해야 될까라고 했더니, 이분은 그 대화가 안 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처음에 얘기해도 사람들이 네네 하라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이미 나는 다 업무를 파악하고 다 알고 있지만, 네 그러세요, 네, 네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이렇게 네네라고 하고 정말 넘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는 본인 자랑을 막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은 이런 업무가 있고 이렇게 하고 뭔가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말을 못하게 해요. 본인 할 말만 저에게 딱 하고, 뭐 이거 서로 지시는 아니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해가는 입장이고 파트너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 뭔가 서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이런 것도 없는데, 그 좀 본인이 굉장한 무슨 이렇게 좀 위에 계시는 분처럼 막 행동을 하고, 저는
네, 대답도 못하게 하고 제 의견은 말도 못하게 하고 본인 할 얘기만 하고 꼭 지시하는 것처럼. 그쵸, 그쵸. 수식관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오랜 근무를 하고 우리 알바생, 우리 아들, 딸들 막 이런 친구들 많이 이렇게 하고 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여고생들 이렇게 많이 했어도 저는 좀 그런 거 이왕이면은 뭐 그런 거 없이 저는 그래서 우리 뭐 10대, 10대, 20대 초반 뭐 이렇게 10대 고3 실습생들이 또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도 꼭 이름에는 나이가 뭐 아무리 많으신 분들이라도 우리 모두 다 뒤에다 님자를 붙여서 우리 서로 존중해 주자 그래서 저희는 그 뒤에 있고 나이 뭐 18살, 19살 이런 아들, 딸들이 와도 일단 같이 일을 하는 동안은 그 일하는 곳에는 무조건 뒤에 님자를 붙여줬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말을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야 누구야 이렇게 못 부르시고 누구님 누구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도 이제 반말을 못 하시고 약간 반존대했을 때도 있고 뭐 존대였을 때도 있고 엄마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데는 그렇게 했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 다 만들어 놓고 항상 즐겁게 막 이렇게 오면 우리 다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일을 즐겁게 갔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이 취업해서 지금 일 알려주는데 착하게 알려주려 노력해도 날카롭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알려줘도 이 친구들이 정말 말 그대로 공부만 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크게 막 이렇게 어떤 프로의 정신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심어주고 더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프리즈님 직장.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분위기를 아무래도 이제 엄마 뭐 이렇게 여자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건 그래요. 일이 2배가 돼요. 맞아요. 처음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일이 2배가 돼요, 정말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하나에서 정말 10까지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뭐 그래도 여기서 잘 알아서 잘 배워서 사회생활 여기서만 할 게 아니니까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여기서만 너희가 계속 머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거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차근차근 우리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차근차근 잘 배워가 너희네 딴 데 가면 이러지 않아? 막 그러면서 그렇게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간데 그분이 그렇게 정말 우리 프리즈님 얘기한 그 수직관계 저한테 뭐 엄청 심한 말까지 했어요. 자기 본인이 말 실수를 해놓고도 저한테 그래서 순간 저도 이렇게 정말 제가 화를 잘 안 내거든요. 뭐 정말 몇 년에 한 10년에 한 2번 화를 낼까 말까 특히 이렇게 모르는 타인에게 저는 큰 소리를 잘 안 내고 그런 타입인데 이번에는 정말 같이 큰 소리로 한 2번, 3번까지는 제가 참거든요. 좀 심하게 하거나 이건 아닌데 라는 특히 저는 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좀 너무 심하게 말을 하셔갖고 제가 한 3번째는 이거는 정말 안 되겠구나 라고 이제 한번 같이 저도 이렇게 반박을 했죠. 알려야겠구나. 내가 참아서는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굉장히 순둥이 같고 그냥 일만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거 좀 해줘 저거 좀 해줘 해도 막 제가 다다다닥 막 하고 좀 제가 좀 도도도도도도 막 그런 스타일이라 이렇게 네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저를 순둥이로 봤나 봐요. 그래서 좀 심하게 좀 하길래 한 3번까지는 참다가 한 번은 이제 저도 팍 했죠. 바로 엊그저께 일이었어요. 주말 바로 전날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할 때는 정말 이렇게 뭐 싸운다기보다 이렇게 싸우지는 것보다 제 의견을 상대방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도 제 의견을 막 얘기를 했죠. 눈 마주치면서 그냥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오늘 만나니까 사분사분 약간 본인의 어떤 의견 막 이런 거 조금 이제 숙이고 말도 조금 더 이제 찬찬하게 부드럽게 하시고 좀 더 강압적이고 명령조였던 대화가 약간은 조금 이제 약간 조금 풀리는 듯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는 것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즈님이 막 복수를 한다, 막 용서를 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내가 너의 어떤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내가 좀 힘들었어. 그때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나 너무 속상했다. 뭐 네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왜 남자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게 좀 나 이렇게 좀 쫄찬해 보이나? 막 이런 이런 우리가 좀 놀리기도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그래도 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을 한번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좀 맞춰가는, 모르는 타인이니까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가까이 이렇게 좀 서로 좀 가시 같은 거 좀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또 이렇게 상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에 오히려 이렇게 등 돌리고 더 날카롭게 한다면은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은 제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프리즈님이 그래서 많이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프리즈님 마음속에 이미 정답은 있었는데 그냥 저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거야. 이미 생각은 다 하고 계셨을걸요? 항상 어떤 고민이 있으면 본인들이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답을 다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뭔가 이건가 저건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이미 마음에는 다 이 답이 있는데 한 번 더 누군가에게 확인을 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으신 거였겠죠. 그죠? 답 이미 알고 계실걸요? 우리 프리즈님. 그리고 항상 음악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좀 방송하실 때 목소리도 굉장히 활기차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들어가면은 왜 이렇게 막 대화를 이렇게 하시면서 막 게임 하시고 하는데 전 그냥 이렇게 듣방만 해도 굉장히 막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엄마가 가끔 그래서 듣방을 해요. 음악도 듣고 그래서 좀 그런데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어제는 조금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어젠지 그래서 아이고 이거 괜히 내가 인사해서 아는 체 하면은 좀 속상할 때 괜히 또 그렇겠구나 해서 조용히 얼른 나왔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아이고 그래도 또 오셔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시고 상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프리즈님 방송에 음악 잘 들어요. 오늘은 방송 안 하시나요? 오늘은 근무하시나? 방송 안 켜신 것 같던데 오늘 우리 프리즈님 켜셨나? 안 켜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엔 이런 거 못 봤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막 이런 걸 살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구나 이제 알았죠. 저도 오늘 근무하시는 날이시죠? 네, 근무 화이팅 하시고 대화로 한번 우리 프리즈님 마음이 기분이 어땠다는 걸 그걸 잘 표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아이고 지금 오늘도 방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 첫날은 3월 첫날 개학이고 뭐 개강이고 해서 방송 많이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방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사실 엄마도 오늘 퇴근하고 와서 오늘 좀 유난히 일이 많았고 좀 바빴어요. 연휴 지나서 그런지
그리고 와서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는 그 백신 후유증으로 이렇게 조금 피곤하다 느끼면 잠이 걷잡을 수 없이 잠이 오는 거예요. 막 뭐 아가들이 밥 먹다가 앉아서 꾹꾹 졸고 아가들이 이렇게 그 아가 의자, 베이비 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뭐 하다가도 이렇게 옆으로 쿡 이렇게 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지금 조금 전에 방송 준비하다가 너무 졸려서 한 10분 정도 엎드려 있었어요, 정말. 저는 이 백신 후유증이 이 잠하고 그리고 이 목감기, 네, 뭐 코로나는 아닌데 목감기처럼 이렇게 그 이야기를 좀 하면은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근할 때 항상 퇴근할 때 그리고 항상 사탕, 홀스 뭐 이런 거, 목캔디 이런 거 항상 갖고 다니면서 먹고 그러고 있죠. 참 아까 호엄마가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복음이 요걸로 해야겠다. 음, 그래. 어제가 그러니까 3월 이제 3월 대하다 보니까 3월 3일로 넘어갔네요. 제가 아까 3월 1일에 대해서 그때 3월 2일이었는데 네, 3일절에 대해서 좀 이번에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네, 우리 그 왜 그러죠? 김인현 3월 1일 네, 노래도 있잖아요. 네, 우리 이 3월 1일 3.1 운동과 정신을 기념하는 이제 3.1절은요. 민족 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우리 선열들의 위협을 기리고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국경일로 지정하여서 기념하였습니다. 라고 행정안전국가기록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일본의 무단 통치에 저항하여 일어난 일제강점기의 최대 규모 민족운동으로 탑골공원에 모인 학생과 시민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행진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바로 3.1 만세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 3.1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명칭을 독립선언일로 정하였습니다. 독립선언일 3.1절이라고 부르며 김인현 3월 1일을 기념하는 전통은 1945년 강복을 맞이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어릴 때 요즘에는 이 노래 잘 안 부르는데 엄마 어릴 때는 뭐 김인현 3월 1 정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갑자기 부르려니까 음도 생각 안 나고 엄마 어릴 때는 그 무슨 절 이 노래 있죠? 그 애국가도 1절부터 4절까지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2절 남산 위의 조소나무 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 4절이 이기상과 이마음으로 와 나 이거 초등학교 때 이거 외운 건데 1절부터 4절까지 한 건데 네 이게 이 부분은 정말 지금까지도 저는 참 잘 외웠다고 생각해요. 4절까지 다 외우는 분이 요즘에 우리 아들 딸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절까지 정말 저희는 항상 애국가를 부르고 정말 어제 누가 그랬어. 애국가를 부르면 애국가가 나면 왠지 이 손이 왼쪽 가슴 위에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항상 애국가가 나오면 우리나라 선수들만 외국의 선수들은 그냥 뭐 이렇게 꽃다발 들고 서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꼭 오른손을 꼭 왼쪽 가슴에 대고 애국가를 항상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모습을 방송에서도 종종 보거든요. 이렇게 3.1절 노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3.1절 노래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기침이 이렇게 드네. 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부른 3.1절 노래는 1946년 위당 정인보 선생이 작사하고요. 박태환 선생님이 작곡한 그 창작곡으로 미군 정식이 3.1절 기념 축하식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해요. 1950년 2월 25일 총무처 장관은 이 3.1절 노래를 공식 기념 행사 노래로 이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인류 평등과 민족 자존을 선포하고 자유 평화를 갈망했던 우리 3.1 운동의 정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3.1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정말 우리는 이 3.1절 제가 꼭 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총과 칼로 이렇게 막 위협을 하고 쏘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이제 총칼로 같이 이게 의병들 이런 분들 같이 싸우기도 했지만 이 3.1절이란다. 이 3.1 독립만세 부르는 이 장소는 말 그대로 일반 시민들 총도 없고 칼도 없는 태극기만 들고 또 남자 여자 남녀노소 관계없이 말 그대로 아주 정말 보돌보돌한 오동통한 그런 보돌보돌한 살을 갖고 있는 아주 귀염귀염한 아가들 한 몇 살 이렇게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또 까까머리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단발머리 여중생 이렇게 양갈래로 또 이렇게 묶고 여고생들까지 그리고 또 정말 20대 젊은 청춘 남녀들 30대 애기 엄마 아빠들 그 이후에 많은 나이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총과 칼로 이렇게 막 위협을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정말 맨손이죠. 태극기만 든 맨몸 맨손으로 뭐가 있겠어요. 막을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방탄 옷도 없고 맨몸 맨손으로 정말 태극기만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온 방방곡곡 외치면서 이 만세 운동을 펼쳤다는 거죠. 정말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용감하게. 정말 용기거든요,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쪽이 이 용기를 못 내서 포기를 해버린다면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온 국민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다 참여를 했다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아주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정말 이런 정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맨몸으로 맞서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나라는 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이렇게 아무리 우리나라를 저기 하려고 해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어떤 고통이 와도 이걸 다 딛고 넘기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했나 보다. 만세운동 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독립이 됐고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점점점 한 10살 때쯤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한 많은 잔혹한 행동 내용들을 책으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이런 데 관심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는데 특히 이 3.1절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맨몸으로 이렇게 싸운다는 거 이거 정말 총칼 앞에서 내 목숨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모두 우리 독립을 시켜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다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주셔서
우리가 또 오늘날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 많은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만 또 마음 아픈 일도 우리 전쟁도 치르고 6.25 전쟁 있었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이런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렇게 이름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3.1절 한 번쯤은 꼭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3.1 운동하면은 유관순 누나 유관순 누나랑 또 이렇게 몇몇 알려진 이름 외에는 거의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여기 보면은 이번에는 이게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벌써 103주년이 됐네요. 우리 3.1절 103주년 3.1절 잊힌 이름들이 있다고 해요. 기억나는 독립운동가가 저는 유관순 누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는 독립운동가들의 많은 이야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일본인 검사가 탈북한 독립열사 한 여학생이 허리춤에 숨겨온 2.8 독립선언서는 3.1 운동의 불씨가 됩니다. 3.1 운동 후 체포돼 숱한 고문에도 뜻을 굽히지 않은 열사에게 일본인 검사는 탄복합니다. 너는 영웅이다. 너보다도 너를 낳은 네 어머니가 더 영웅이다. 고문으로 몸이 상한 후에도 최초 여성 독립단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복한 해 그 전 순국합니다. 한평생 독립에 힘을 썼던 열사의 이름은 바로 김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학생 대표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탁골공원에 민족대표 33인이 현장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독립선언서 한 장을 가지고 민족대표를 기다리던 한 만학도는 일생일대의 결정을 합니다. 용기를 내어 호주머니 깊숙이에서 꺼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하죠. 우렁차게 선언문을 다 낭독하고 선창합니다. 조선 독립 만세. 순식간에 시내는 만세 함성으로 뒤덮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용기 내어 낭독한 학생 대표의 이름은 바로 정재용입니다. 8.5 감방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독립투사 7인. 여성 독립투사 7인이 3.1 운동 직후 서대문 형무소 8.5 감방에 수감됩니다. 이들은 만삭 임신부, 또 시각장애인, 기생, 또 17세 청소년, 그리고 교사입니다. 3.1 운동 1년 후인 1920년 3월 1일 오후 1시 8.5 감방에서 시작된 벽 두드리는 소리가 서대문 형무소 전체에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일체히 터져나온 외침, 대한독립만세. 8.5 감방은 옥중투쟁본부라는 별칭으로도 불리죠. 8.5 감방 독립투사의 이름은 건애락, 김향화, 신관빈, 신명철, 어윤희, 임명애, 유관순입니다. 제가 아는 그 유관순 누나가 아니고 저는 언니 분이죠. 지금은 좀 나이가 많으시지만 제가 아는 분은 유관순님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있으셨어요. 조국의 독립을 위했던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이름을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분들은 이 이름은 있어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몸이 많이 상하고 또 이렇게 고문을 받아서
많이 힘든 상황인데도 이렇게 이분들은 그래도 독립투사로서 네, 열심히 또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또 일본 검사까지도 네 이렇게 일본인 검사가 이렇게 탐복한 열사가 바로 한평생 독립에 힘썼던 그 김마리아님이고요.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했다라고 할 정도로 네 그랬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 또 독립서를 낭독한 그 학생 대표는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라고 이렇게 또 우렁차게 낭독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 학생 대표의 이름은 정재용이셨고요. 그 8호 한방에도 막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벽을 두드리면서 대항독립 만세라는 또 이렇게 옥중 만세 운동을 펼치신 분들. 이렇게 1920년 3월 1일 오후 1시 8호 안방에서 시작된 벽 두드린 소리가 순식간에 다 전달이 돼서 그 3천여 명의 수감자의 피가 맺힌 소리가 일체히 3천 명의 수감자가 다 동시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독립투사 7인 감방에 8호 감방에 있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독립투사 7인은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라는 이렇게 혼자 있기도 힘든 세평남짓한 공간에서 이렇게 이들은 옥고를 견뎌내기 위해 창가를 지어 이렇게 자주 불렀다고 해요. 대한이 살았다라는 이런 그런 지어서 불렀고요. 아이고 세평 남짓한 공간에 이렇게 7분이 계셨군요. 네, 8호 감방 독립투사의 이름은 권애라 지사, 김향하 열사, 신간빈 지사, 신명철 지사, 그리고 또 어윤희 지사, 임명애 지사, 유관순 열사 이렇게 네, 이분들이 대한이 살았다라는 어떤 이런 걸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시위 인원은 약 200여만 명이었고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이름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 위해 이 이름을 카카오 스토리나 외부로 많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또 그분들을 다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 한 번쯤은 꼭 우리가 살아가면서 3.1절만이라도 꼭 기억을 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엄마가 이런 내용의 또 방송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내용을 얘기할게요. 네, 이번에는 좀 제주도에 대해서 네, 이제 코로나 이제 좀 자유로워지니까 아무래도 뭐 여행들도 좀 더 많이 가실 거고, 네, 또 이제 백신 그런 거 미접종자 뭐 접종자 관계없이 지금 우리가 조금 이제 자유로워졌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야자수와 선인장이 가득한 바로 제주 수보르 공원이 있다고 해요.
여기에 뭐 올레길 7코스에 숨어있는 맛집이라고 하네요. 용천수가 바다로 흘러드는 속골에서 계곡다리를 건너면 그 늘어선 야자수를 따라 낙원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푸른 바다는 물론 기현 범섬과 문섬도 함께 볼 수 있고요. 바다 바로 옆에 싱싱한 해산물과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속골 할망라면도 여기 있대요. 이름이 재밌어요. 속골 할망라면. 또 그 주위에 또 한 번 더 같이 둘러보면 좋은 곳은 걸매 생태공원, 법한포구, 70리 시공원, 그리고 새섬공원, 네, 이렇게 있다고 해요. 네. 이 수모르 공원은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86에 있고요. 이렇게 와, 이 사진 봤는데 정말 멋있네요. 우리나라 맞아? 혹시 외국 아니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가격도 나왔어요. 전복소라 멍게 해산물 모듬 2만원, 문어 숙회 2만원, 10시에서 5시 사이,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쓰신 간판 같은 것도 있고요. 야자수 나무 아래에서 이런 것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있다. 저는 둘레길 5코스였나? 아마 이쪽으로 저는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 이 7코스 쪽에 있군요. 야자수 너무 멋있다. 다음엔 제주도 가면 저는 7코스 쪽에 그럼 이렇게 한번 가서 저도 그 라면 속골 할망라면 저도 이거 한번 꼭 먹어보고 싶네요. 근데 또 해산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뭐 이렇게 안 드시는데, 저는 또 고기를 잘 먹지는 않지만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 이렇게 해서 라면 먹으면 또 국물 맛도 시원하고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수모르 공원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제주도 수모르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아니라 이제 부산. 네. 요즘엔 부산들 많이 가시잖아요. 부산. 어서 네, 부산 여행 갔을 때 꼭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해요. 네. 이 다이나믹한 부산의 매력. 부산에 가볼 만한 곳.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하시는 분에게 부산에 사시는 분이라서 부산 가볼 곳. 왜냐하면 지역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이 또 아는 좋은 명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군데 이야기 해주시긴 했는데, 또 여기 또 다른 또 명소들이 또 있네요. 부산에 가면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다고 해요. 부산 바다가 이 가득 바로 유명한 자갈치 시장.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엄마 어릴 때 정말 자갈치 시장 자주 갔었는데, 제가 가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이렇게 이모 삼촌 어른들이 가서 이렇게 막 거기 햇센터 이렇게 회 해주면 가서 회 드시러 자갈치 시장을 항상 가셔서 거기서 회를 이렇게 떠서 드시고 매운탕까지 이렇게 드시고 그랬던. 어이서 보이서 사이서 이러는. 재밌다. 어이서 이렇게 아닌데 좀 더 걸쭉하게 해야 되는데, 어이서 보이서 이 사이서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조금 더 나은가? 네, 이렇게 정겨운 사투리로 만든 자갈치 시장 슬로건입니다. 바닷가에 주먹만한 자갈이 있다 해서 그 자갈치 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1922년에 형성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수산시장으로 유명합니다. 야외에는 에너지 넘치는 전통시장이 있고요. 실내에는 현대시장이 있어요. 맞아요. 바깥은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전통시장이 있고, 또 이렇게 왜 센터 이렇게 그 실내에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래 현대시장으로 돼 있죠. 위치 주소 내비 찍으세요, 여러분.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 해안로 52. 네. 영업시간 알려드릴게요. 9시부터 밤 10시, 그러니까 22시까지. 네.
9시에서 22시까지 영업시간이고요. 매주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이 휴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에 가시면은 뭐 관계 없겠네요. 그리고 부산 먹거리 여기 다 있다. 먹거리 여기 다 있다. 말할 때 바로 국제시장 먹자골목이라고 해요. 부산 찬성동 국제시장 내 아리랑 거리 도입부에 위치한 먹자골목은요. 6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바로 유서 깊은 곳이에요. 김밥, 순대, 국수를 뭐 자판 의자에 앉아 먹는 정겨운 광경이 있는 곳이죠. 가장 유명한 품목은 충무김밥으로 밥과 김만으로 이렇게 담백하게 맛을 내고 무하고 깍두기 그리고 오징어 무침을 이제 곁들인 그 반찬을 함께 먹는 독특한 김밥이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텔레비전 이런 데서 많이 보셔갖고 충무김밥. 지금은 뭐 어느 곳에서나 다 이렇게 있었으니까. 네. 국제시장 하면 이게 도깨비 시장이라고 해서 잠깐 열렸다 사라지는 이런 시장도 있었고, 저거 어릴 때 정말 국제시장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뭐 옷, 가죽옷 같은 거, 옷 이런 거 사러 또 많이 가고, 또 이렇게 그 시장 다 둘러보고 배고프면은 이제 출출하면 그 먹자골목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저는 칼국수를 먹었던 것 같아요. 칼국수를 엄마랑 이모들이 사주셔서 칼국수 같은 거 먹었다? 아마 그리고 이 김밥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반찬을 안 먹고 저는 아마 이 김만 말아주는 이 밥을 그냥 저는 반찬 안 하고 그냥 이 김밥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 국제시장 위치는요. 국제시장 먹자골목 위치는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4가. 그리고 영업시간은 09시부터 20시까지 저녁 8시까지입니다. 매주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이 휴무래요. 어이구 주말에 가시면 안 되겠네. 주말에 가시려면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날 가세요. 첫 번째, 세 번째는 휴무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부산국제영화제 무대 시민들의 문화공간. 바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시작은 남포동. 저 남포동도 많이 간. 남포동 극장가 영화 보러. 제가 어릴 때 본 게 좀 무서운 거였어서 전 부산에서 영화 보는 거는 무서운 거를 봐갖고 어릴 때 그 이후에도 영화를 보러 가자면 저는 안 갔던 것 같아. 아닌가? 그 영화 봤다. 만화 영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엄마가 그 로버트 태권브이 막 이런 거 그런 거 보러 갔었다. 그래서 나 태권도 배울 거야 막 그러고 로버트 태권브이 보러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때 한번 엄마 이모들 따라 가서 무서운 영화를 한번 보고 왔어요. 예전에는 그 엄마나 이렇게 어른들이 가면은 어린이라도 제가 아마 그때 2학년인가 3학년 10살인가 9살이었는데 그냥 엄마가 가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나이 제한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몇 세, 관람 이런 게 다 그 숫자가 있는데 엄마 어릴 땐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그 무서운 거 아마 같이 가서 볼 수 있었겠죠? 좀 잔인한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처럼 저는 이렇게 있어서 제가 막 영화 보러 안 간다고 그랬더니 한번 이제 엄마가 이모들이랑 그 로버트 태권브이 보러 가자. 그래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남포동 또 많이 가봤었고요. 네. 남포동 극장가부터 해방 후 이 거리에 극장가가 하나둘 생겨나다 1960년대에 이르러 20여 개의 극장이 밀집하게 됐습니다. 그 후 1996년부터 이곳 극장가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되며 극장가를 새로이 단장했고 이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이나 봐요. 위치는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길 4라고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무대 시민들의 공간. 그리고 부산 대표 랜드마크 바로
용두산공원. 이거 탑 크게 있고 그런 꽃시계가 있고 막 여기 걸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바로 부산 대표 랜드마크 용두산공원. 동부의 명소가 해운대라면 부산 중부의 명소는 바로 남포동. 그 중에서도 용두산공원을 빼놓을 수 없죠. 공원 초입의 꽃시계는 포토스팟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지금도 있나요? 엄마 어릴 때도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됐는데 꽃시계. 그래서 그 앞에서 다들 사진 찍느라고. 부산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부산 타워의 전망대도 놓치지 마세요. 네, 타워. 긴 타워 있었어요. 그리고 위치는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길 37-55라고 합니다. 여기는 영업시간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피난민들의 애환이 담긴 평화의 상징. 바로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 저 이거는 모르겠네요.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는 저는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계단이 많은 데는 그 동네에 있었는데 여기가 거긴가? 아닌 것 같은데.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곳은 6.25 전쟁 피난민들이 판잣집을 짓고 모여 살던 공간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6.25 전쟁 났을 때 전부 다 부산으로 피난들을 가셨대요. 그러면 거기서 그 집이 없으니까 이렇게 판자 막 그냥 이렇게 나무 합판 이런 걸로 막 대충 집을 짓고 모여 살았다고 해요. 그런 공간이라고 하네요. 이후 40계단 인근을 기념비, 조각 등 예술작품 등으로 꾸며서 문화의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하였고요. 거리 초입에는 옛 부산역을 상징하는 140m 기찻길과 40계단 기념비, 당대의 삶을 보여주는 조각상, 나무로 만든 전신주나 50년대 포스터 등이 정치를 더한다고 하네요. 그럼 옛날 모습을 많이 그대로 유지를 하는 곳이겠다. 그죠? 위치는 부산광역시 중구 동강길 49, 40계단 문화관 영업시간은 평일은 10시에서 6시고요. 저녁 6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10시에서 17시, 그러니까 5시까지라고 해요. 주말은 좀 1시간이 더 짧으네요. 평일에는 6시인데 주말은 5시까지. 그리고 매주 월요일이나 국경일은 휴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구석구석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가볼 만한 곳이 있어서 한번 알려드렸어요. 제주도, 이렇게 부산. 네, 부산 가고 싶다. 요즘 부산 못 갔는데. 저 부산 가면 친구들 많거든요. 그럼 친구들하고 또 사투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산 사투리를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막 쓰더라고요. 여기서는 또 이렇게 잘 안 쓰는데 또 거기 가면 또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니 밥 묻나 막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부산에 살았었거든요. 네, 부산 동네 저기 살았습니다. 네. 친구들아, 잘 있니? 너네들 지금도 내 이름 잘 모르더라. 꼭 내 이름 가운데 자, 내 이름 세 개 다 올리면 너네 내 이름 모르잖아. 왜 첫 번째 하고 뒤에 거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가운데 이름을 모르고. 아마 가수 이름하고 똑같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억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 뭐 어쨌든 잘들 살고 있지? 내 부산 가면 연락할게. 재밌다. 아이고, 이렇게 부산 친구들 만나면 아니면 뭐 가까운 이렇게 그 사투리를 쓰는 분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약간 사투리 억양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사투리도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자, 이제 엄마가 좀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잊어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면 바로 잊어라.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으면 바로 잊어라. 다른 사람이 험담하는 것을 들었으면 바로 잊어라. 사소한 일, 심술이나 조롱은 곧 잊어버려라. 다른 사람이 친절을 베풀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억해라. 다른 사람을 칭찬할 것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기억해라.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꼭 기억해라. 도움받은 일이 있으면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꼭 갚아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기억하며 근심과 고통은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소망을 가져라. 선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진실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위의 것들을 모두 기억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그러면 진정한 기쁨과 당신을 아끼는 이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월간 좋은 생각에 있는 글 중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읽을 때 잊으라, 갚으라 이런 문구가 갑자기 나오니까 갑자기 제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읽다가 주춤했죠. 그래요. 왜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땐 친절을 베풀거나 뭔가 선물을 주거나 그런 걸 할 때 내가 주는 거? 저는 주는 걸로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걸로 제 기쁨, 줌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 받는 것보단 제가 주는 즐거움이란 게 있어요. 주는 행복. 내가 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즐거워하면 너무너무 내가 행복해져요. 네, 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직장 동료 같이 일하시던 많은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뭔가 먹고 맛있으면 자꾸 또 그분들에게도 막 나눠드리고, 아니면 이분들이 조금 어떨 때는 좀 저희가 이렇게 에너지가 빠진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됐을 때 또 뭔가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음료수를 산다거나 이렇게 간단한 간식을 산다거나 해서 또 막 기분을 업 시켜드리고, 이렇게 좀 또 소소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소한 걸 이렇게 간단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있으면 요긴한 거 이런 거 좀 해서 선물도 자주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면 그 주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커버곡이라 이렇게 허락을 받고 틀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듣고 싶은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바로 그냥 베푸는 그 자체로 저는 행복을 이미 얻었으니까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이 또 저 흉을 봐도 어릴 때는 그게 막 너무 속상해서 어떡하지, 가서 따질까 싸울까 막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 뒤에서 흉 봐라, 떠들어라, 그래, 나 아니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그럼
그러면 정말 네,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는 제 뜻대로 계속 하다 보면은 저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상대방들이 우연중에 이제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인정하시더라고요. 네. 굳이 뭐 내가 막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험담한 걸 들어도 그냥 그러고,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또 험담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저 사람을 험담하고 있어도 그냥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좀 그런 거? 좀 그런 편인, 성격이 좀 그런 편이어서 좀 대신 또 누군가가 저에게 조금 뭔가를 주면은 그 받으면 마음이 부담이 돼요. 저는 그래서 저는 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좀 왠지 뭔가 받으면 마음이 막 부담스럽고 막 그래서 선물 같은 건 좀 잘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많이들 잘 해주시더라고요. 보면 막 제가 받은 게 막 손편지 같은 거 정말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어요. 저 막 퇴직할 때 막 손편지 같은 거 써주시고 막 이런 원장님 막 써주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의외로 저는 그런 거가 좀 오래 기억에 남고 그 선물들이 참 값진 선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손편지가 또 귀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참 귀한 선물들을 저는 그래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 아들 딸들도 네, 이렇게 좋은 거 많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진실된 거 기억하시고, 네. 그래서 정말 함께 있는 사람과 항상 뭐 동료도 좋고 친구도 좋고 뭐 이렇게 가족들도 좋고, 네, 이렇게 모두 서로 잘 아끼면서 그렇게 이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끝나버렸군요. 멈춰있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그런 방역 이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요즘에 그러면은 지금 확진자 및 그 동거인 할 때 이 확진자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지금 뭐 보건소 이런 데 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사람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네, 확진자 및 동거인 그 안내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치료 안내에 대해서. 네. 뭐 예를 들어 귀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치료 등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이렇게. 본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어 오니 동거인에게도 아래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안내문이 온다고 해요. 확진자는 그 치료 안내,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중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해요.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 해열제, 종합 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 먹는 치료제를 투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재택치료 개요. 재택치료를 할 때 그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를 해야 되고요.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그 1일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일반관리군은 일반 의료기관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아야 되고요. 또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격리 안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에
또 집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또 격리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 24시에 해제되고요.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격리 해제 후 3일 주의 권고. 출근 등교 포함 외출은 가능하나 KF94 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 방문은 제한 및 그 사적 모임도 자제를 한다고 해요. 자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격리 안내는요, 확진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하여 격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네요. 이제는 본인만 아마 확진자인 사람만 아마 격리를 하고 동거인은 격리를 안 하나 봐요. 이번엔 동거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동거인은 확진 받기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거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와 모니터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스님 어서와. 엄마 보러 왔구나. 안녕. 이리 와. 엄마 앞에 와서 앉아. 어서오세요 바스님. 반가워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바스님? 오늘 방송하시나요? 바스님 맨날 빼꼼. 네, 그래서 격리 기간은 최초 동거인은 재택 치료자 확진 직후 PCR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하네요. 격리 기간은 최초 확진자와 동일해서 확진자의 격리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실시하게 되고요. 단 동거인 중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로 외출이 허용된다고 해요. 접종 다 완료하신 분은 격리 면제라고 해요. 외출이 허용된대요.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고요. 그 외 동거인의 추가 격리는 없다고 합니다. 격리 기간 중 병 또는 의원 대면 진료, 의약품 구매 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하나여 허용이 된다고 해요. 자가검사 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 또는 생필품은 온라인 구매를 우선 권고한다고 합니다. 격리 및 감시는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해제된다고 해요. 건강관리는 매일 아침, 저녁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발열, 그러니까 열이 37.5도이고요. 기침, 호흡곤란 또는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등입니다. 이거 발열 막 열 많이 나고 기침 막 호흡곤란 오고 막 오한이 나서 덜덜덜 떨리고 근육통, 두통, 인후통, 그러니까 목이 아픈 거죠. 이거는 우리 보통 심한 감기 몸살 아니면 독감 막 이럴 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라고 의심이 되는 건 바로 후각과 미각이 소실된다고 합니다. 냄새가 안 맡아진대요. 맛을 잘 모르고. 그리고 PCR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KF94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네, 아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확진자 동거인 검사 받는 거에 대해서 엄마야 지금 직장에 있는 팀장님이 여성분이신데요. 그분 남편분이 이제 확진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도 한 며칠 동안 이게 지금 좀 며칠 됐어요. 한 2주 됐나? 그래서 그때는 어서오세요. 브라자 김치구언니 호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들으면서 잘 거예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군요. 아이고 우리 또 학생들도 많이 피곤한데 우리 직장인들도 오늘 많이 피곤했어요. 호엄마도 오늘 이상하게 오늘은
뭔가 일이 많고 막 복 바쁘고 동동동동동 거리고 정말 그래도 퇴근 시간에 오늘 30분 지나가서 늦게 막 부랴부랴 막 하고 또 퇴근을 하고 저도 왔어요. 오늘 저도 좀 많이 뭐지 오늘 왜 이렇게 오늘 바쁘고 힘들었지? 막 오늘 정말 여유 있게 물 한 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 없이 정말 바빴어요. 아마 연휴가 끝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1월이기도 하지만 이 3월이란 건 또 뭔가 새롭게 또 시작하는 봄이 시작되는 또 새 학기가 시작되는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3월이라는 새해도 새로운 달이 시작되기 때문에 뭔가 막 마감하고 또 새로 이렇게 하고 직장인들도 바쁘고 우리 학생들도 바쁘고 그런 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 김지구님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하루 정말 정말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네 주무세요. 굿밤. 음, 인가? 쫌밤 쫑꿈인가? 꿈꾸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이 꿈을 꾸는 것도 정말 피곤하고 가끔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도 지금 연휴 때 그 정말 정말 정신없이 잠만 잤어요. 이 수면제 먹은 것처럼 감기약 먹은 것처럼 약 안 먹었는데도 저 이게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잠을 자지 했더니 백신 또 이거 후유증 아직 저는 이게 몇 개월 가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질만 한 2-3개월 가서 이게 좀 사라질만 하면 목도 좀 괜찮아지고 또 이렇게 잠자는 거 이런 것도 조금 괜찮아지고 뭔가 좀 컨디션이 괜찮아질만 하면 다시 또 접종하라고 그래서 저도 4차도 맞으라고 하는데 뭐 4차는 뭐 굳이 이렇게 맞을 선택입니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또 맞으라는 얘기가 나와서 조금 지금 저희도 지금 확진자분이 2분이나 나왔어요. 저희 팀장님 2분 다 확진자라서 지금 그래서 첫 번째는 여자분이 남편분이 양성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거인이라서 같이 재택에서 자가 격리가 들어갔죠. 매일같이 자가 키트를 검사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만 돼서 괜찮으면 음성으로 계속 나오면 출근을 하시려고 했는데 5일 만에 양성으로 5일 동안 음성인데 5일 지나면서 이게 6일째였나 그때 양성으로 나왔어요. 확진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용하는 기간이 꽤 길더라고요. 그래서 5일이니까 이틀만 더 있으면 이제 출근하실 수 있겠다 했는데 그 6일째 되는 날 확진자로 판정이 돼서 이분은 다시 또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그게 끝나면 이제 출근하시겠죠? 그랬는데 오늘 안 그래도 뭐 이렇게 문자 막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봤더니 한 분이 또 감염이 또 이렇게 확진자라고 또 나왔대요. 그래서 저희가 막 PCR 검사하고 오늘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막 방역 소독 다 하고 막 그러느라고 오늘 정말 하루 더 업무도 다 이렇게 밀리고 뭐 그리고 서로 가까이 모이질 않고 각자 사무실 문도 각자 다 닫고 이렇게 좀 열어놓고 오픈하고 막 그랬는데 각자 다 닫고 식사도 저희 이게 각자 뭐 먹는 것도 정말 커피 마실 때도 굉장히 막 조심스럽게 거의 커피도 그래서 못 마셨어요. 물도 잘 안 마시고 좀 굉장히 지금 막 비상사태 저희는 지금 막 그렇습니다. 목이 많이 가라앉고 있어요. 자꾸 이것도 또 몇 개월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가격리를 이렇게 확진자와 가족. 근데 지금은 확진자이신 분만 자가격리 들어가고요. 확진자 같이 그냥 사시는 분은 자가격리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검사를 동거인 검사를 하고 괜찮으면은 뭐 근데 이제 이분도 그 많이 노출이 이제 오래돼서 좀 하루 이틀 노출된 게 아니라 좀 긴 시간 같이 노출이 됐을 때는 그 감량 검사를 하고 이제 격리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뭐 PCR 검사를 일단 받고 괜찮다 그러면 이분은 그냥 해제가 된다고 해요. 격리 기간 최초 확진자와 동일하고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실시하게 된다고 하네요. 근데 동거인증 접종 완료자는 뭐 격리 면제가 된다고 하니까 거의 뭐 대부분 다 격리 그 접종 많이 하셨잖아요. 안 하신 분은 모르지만 하신 분은 바로 격리 또 해제가 된다고 해요. 네네.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또 많이 또 바뀌었네요. 자, 지금 우리는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 지금 좀 많이 이제는 그 무증상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 양성으로 우연히 이렇게 검사했는데 나왔는데 이분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열도 안 나고 근육통도 없고 몸 아픈 것도 없고 기침도 안 나고 그래서 정말 증상이 없는 분인데 뭐 어떻게 직장에서 그냥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그 확진자가 됐는데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 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곳으로 막 다 다녔다면 이분을 확진자라는 걸 본인도 모르고 또 같이 이렇게 막 가는 분들도 몰라서 전염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 그러면 저처럼 좀 약한 사람, 호흡마처럼 약하신 분들 누군가가 걸려서 그분이 이제 또 어디서 걸린지도 모르고 확진자로 판명이 나겠죠. 동선 파악하기도 이제 힘들잖아요. 그럼 또 이분이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또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증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가서 PCR 검사하고 또 내가 지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데 무증상이신 분들 갑자기 발음이 증상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좀 요즘 커피보다 차를 많이 즐겨 마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좀 겨울에 커피를 그래도 많이 좀 줄였어요. 네, 최근에. 요즘 차 종류를 그래도 좀 더 마시려고 그러고요. 네. 자, 머리를 맑게 해주는 차는 바로 국화차라고 합니다. 국화차 저 많이 좀 좋아하거든요. 향 때문에. 네, 눈과 머리를 맑게 해주는 차가요. 바로 국화차라고 해요. 그리고 열불 날 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또 차분히 앉아서 차분히 마실 때 말이에요. 이 차가 있어요. 카페에 갔을 때 뭐라도 시켜 마셔야 할 때 또는 늦은 오후 혹은 저녁이라서 카페인은 좀 부담이 될 때 그때는 바로 국화차와 비슷한 카모마일 차를 또 선택해 보세요. 맞아요. 저 국화차하고 카모마일 차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후 12시인가 1시인가 이후 13시였으니까 넘어가면은 그 커피를 못 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점심 때 잠깐 한 모금만 마셨는데도 밤을 꼬박 새우신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커피를 못 마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특히 국화차나 이렇게 카모마일차 이런 거 드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두 가지 국화차, 카모마일차 있어서 커피를 안 마실 때는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마시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차를 마시는 것보다 그냥 향을 좀 즐긴다 그러나 향 맡고 한 모금 먹고 한 모금 마시고 막 그랬다. 네, 이렇게 차 한 잔 마음을 막 열불이 날 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국화차와 카모마일 차라고 합니다. 자, 화가 나거나 막 열날 때 차분히 앉아서 차분히 마셔보세요. 차 한 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마도 아침 일찍 또 출근을 해야 돼서요. 네, 그냥 조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시간이 좀 지났네요. 나 시간 1시간 34분 했네. 저 딱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또 내일 아침 내일 좀 복잡할까? 내일도 오늘처럼 한 30분 일찍 나가면 복잡하지 않을까? 아니 좀 걱정이 돼요. 저는 체격이 작다 보니까 막 요즘 학생들 등치가 너무 좋아요. 저는 막 낑낑 이게 끼어 있다고 해야 되나? 막 그래서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겁나고 저보다 등치 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사방으로 다 있으면 제가 막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떤 데는. 그래도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출발했더니 다행히 한가해서 내일도 조금 일찍 일어나려면 이제 엄마는 그만 가서 이렇게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서 잔다고 해도 2시, 3시, 4시, 5시, 6시 많이 자야 4시간이고 아니면은 많이 자야 4시간이고 아니면 한 3시간 자겠는데요. 3시간 자겠어요. 네, 그래서 엄마는 오늘 여기까지 이제 방송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또 아들, 딸들 여러분들도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개강하느라 또 출근하느라 모두도 힘드셨을 텐데 모두 고생하셨어요. 이 시간에도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또 우리 아들, 우리 딸 모두 수고하시고요. 네, 또 커피 아니면 따끈한 차 한 잔이라도 이렇게 좀 마셔가면서 일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0826님 그리고 우리 저커프리즈님 그리고 바스님 그리고 김지고님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보러 와줘서 고마워. 네, 모두 좀밤 조금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간에도 또 열심히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 열심히 또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화이팅 하세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또 아들 딸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엄마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 가겠습니다. 요즘엔 엄마가 지금 새로운 곳으로 가서 좀 많이 안 웃게 돼요. 아니 많이 웃는 것보다 업무 파악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웃지 않게 되더라고요. 역시 많이 웃지 않으니까 표정도 굳어지고 뭐랄까 항상 즐겁다 그래야 되나?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출퇴근할 때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 방송 들으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이렇게 출퇴근하면 음악 들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럼 저도 그때서야 웃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웃으세요. 개구리 뒷다리 네, 그렇게 많이 웃으세요. 아니면 스마일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 이쁜 딸들은 또 개구리 뒷다리 하긴 좀 그러니까 스마일 이렇게 한번 웃어보시고요. 네, 많이 웃어보세요. 웃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2022년 3월 3일이에요. 0303 1시 23분 3이 4개야. 네, 모두 감사합니다. 홈마 방송 들려서 고맙고요. 네, 홈마는 이제 여기까지만 방송하고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요거 하나만 듣고 네, 음악 끝나면 이제 방송할게요.